지금 보는 이 그래프가 제 AI 에이전트 파이프라인이 하루에 쓰는 API 비용인데요. $5에서 많게는 $7까지 찍혀 있습니다. 근데 어제부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하루 약 $1.6, 68% 줄였거든요. 근데 그냥 입력 프롬프트를 줄인 게 아니고요. 페이블5한테 로그 파일들을 던져줬더니 진짜 원인을 찾아줬습니다. 안녕하세요. AI 솔로프러너 랩입니다. 제가 유튜브 컨텐츠를 기획을 자동으로 해주는 AI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 채널 성과도 분석하고 유튜브 트렌딩 데이터도 가져와서 분석하고 기획안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중에 제가 엄선을 하면 스크립트까지 짜줄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는데요. 만들 때 나름 되게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데이터도 수집해서 가져오는 부분 붙이고 또 서브 에이전트들로 만들어서 점차 파일이 이제 비대해지기도 해서 나름 에이전트 지침서 MD 파일도 최대한 구조화해서 토큰 사용량을 줄이려고 짠다고 짰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결과물에 욕심을 내면 낼수록 어떤 부분을 결과를 최적화하면 할수록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직접 코딩을 하는 건 아니니까, 에이전트에 입력되는 데이터 양하고 그다음 출력되는 데이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API로 돌렸는데 충전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게 제가 PC에서 로컬 스케줄러로 돌아가는 거라서 PC가 잠자고 있을 때는 안 돌아가서 비용이 한 달에 나온 게 이 정도였지, 만약에 매일 다 돌았으면은 $150, 20만 원이 나올 뻔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한테는 이 에이전트 시스템을,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들면서 최근에 가장 큰 숙제였는데, 마침 오늘부터 페이블5가 다시 열렸다는 소식에 제가 바로 이 문제를 페이블5로 해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블5는 지금까지 뭐 엔스로픽에서는 가장 능력 있는 모델이라고 하는데 오퍼스보다 2배 비싸서 그래서 가장 챌린징한 과제에만 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7월 7일까지는 별다른 요금 없이 프로 모드에서 써볼 수 있다고 해서 바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클로드 요금 체계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보통 쓰는 구독 요금제는 이제 프로 또는 맥스가 있는데 둘 다 로그인해서 쓰는 방식이잖아요. 여기 이제 계정을 보시면 5시간 단위로 세션 한도가 주어져 있고 주간 단위로 이렇게 두 가지 한도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내가 토큰을 쓰게 되는데 정확하게 뭐 몇만 토큰을 썼는지 몇백만 토큰을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일단 한도에 도달하면 요즘에는 사용 크레딧이라는 걸 이렇게 켜놓을 수가 있는데, 이게 켜져 있으면 세션 한도가 끝나도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부터는 API 요금 단가로 가금이 돼서 쓸 수 있다고 해요. 물론 다시 세션 한도가 열려가지고 돌아오면 다시 구독 요금제로 이제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API 키를 뭐 연결해서 쓰는 방식으로 쓰면 요 콘솔 엔스로픽 콘솔에 들어가면 제가 어떤 모델로 얼만큼의 토큰을 사용했는지, 오늘의 비용은 얼마인지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실험 전제는 이건데요. 내 AI 에이전트 시스템, 내 에이전트 시스템의 루틴이, 파이프라인이 진짜 얼마나 들고 있는지 알고 싶으시면 일시적으로 API 모드로 바꿔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프로 요금제로 클로드 코드나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돌리는데 문제가 없으신 분들, 딱히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이 내용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잘 쓰고 계셔도 어떤 부분에서 토큰이 많이 나가는지, 돈이 많이 나가는지 그래도 좀 더 확인하고 싶다는 분들은 잠깐 API로 바꿔서 테스트하고 최적화한 다음에 다시 프로로 돌아갈 수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프로로 서브 에이전트 파이프라인을 돌리다가 사용 한도에 금방 달해서 다른 작업을 못 하시는 분들, 또는 이미 API를 쓰고 계셔서 매달 비용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으로 하루 $3, 한 달이면 10만 원 정도를 아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테스트를 하기 전에 실제로 지금 유튜브 파이프라인에서 지금 얼마나 찍혀 있는지를 한번 돌려볼게요. 제가 이 파이프라인은 대하창에서 대하가 아니라 이제 자동으로 CLI 돌아가게 하거나 아니면 CLI에서 돌리고 있는데, 요 CLI를 실행을 해서 요 파이프라인 4단계가 돌아갔을 때 지금 현재 API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A까지 됐다 그렇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2B인데요. 2B까지 완료됐다 그래서 대시보드에서 바로 비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날짜가 7월 2일인데 지금 봤더니 소넷이 $5.02 사용됐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하이크 모드는 제가 이전에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0.01이 찍혀 있어서 소넷 4.6으로 지금 $5.02를 사용을 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기획안을 만드는 데까지요. 네, 그러면 요 비용을 한번 절약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클로드 데스크톱 앱에 왔고요. 여기서 페이블5를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 컨텐츠 파이프라인을 저렇게 에이전트 파이프라인 운영 중인데 지금 비용을 절감해야 돼. 그래서 너한테 에이전트 지침 파일하고 그 결과물 히스토리, 그 다음에 점 클로드 프로젝트에 있는 저 실행 로고들도 줄게.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실행 로고 파일이 뭐냐라고 한다면, 잠시만요. 요게
제가 어떤 대화를 했을 때 AI와 어떤 대화를 했고 토큰은 얼마나 썼는지를 다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돌릴 때 실행 로그 파일을 찾아서 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실행되는지도 알아야 되니까 그 파워쉘 코드도 같이 줬고요. 요청 사항이 실행 로그를 확인해서 토큰 비용이 어디서 새고 있는지 알아주고, 그다음 각 에이전트가 지금 단계별로 CLI로 실행되고 있는데 토큰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미 요걸 녹화를 해가지고 보고 있어가지고 약간 제 의도랑 다르게 빨리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 요 부분은 이제 배속을 빠르게 5배속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얘가 막 이제 사고를 하잖아요. 프로 요금제로 요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고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냥 '아 시간이 걸리나 보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API로 이걸 사용을 하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API로 저렇게 싱킹하는 과정은 실제로 제가 받는 출력물은 아니지만 출력물의 토큰 비용을 다 지급을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적화해야 한다는 것도 오늘 사실 분석을 통해 알았거든요. 그 분석 결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저 세션 파일을 확인해서 이제 결과를 저렇게 몇 분 있다가 줬거든요. 원인들하고 어떻게 최적화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결과를 줬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실제로 세션 파일 제가 준 걸 바탕으로 실직 토큰을 얼마나 사용됐는지를 봤다고 하는데, 애널리스트 1단계에서는 13번의 API 호출이 있었고, 저렇게 입력할 때, 출력할 때, 그리고 캐시 활용했을 때에서 총 비용이 저렇게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사실은 예상이 아니라 아까 세션 파일에 입력 토큰, 출력 토큰 양이 다 기록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4.6 단가를 이미 줬었죠. 요걸 바탕으로 해서 저렇게 비용이 예상된다. 그래서 저렇게 3단계까지 돌리면, 그리고 그 뒤에 다른 단계까지 돌리면 하루 $5, $7라는 게 사실 맞아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요렇게 비용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비용이 나오는 것 같다. $5에서 $7 나오는 것 같다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낭비 포인트가 어딘지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숨은 싱킹 때문에 출력의 절반의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 투비라는 단계에서 실제로 나오는 거는 14,000자 뿐인데 출력 토큰은 32,000 토큰이라고 그래요. 절반 이상이 싱킹하는 데 쓰이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이 프레이즈가 이렇게 여러 개 세 계절로 나눠지고 있다 보니까 각 그 프레이즈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파일을 읽기 때문에 그것도 낭비다. 근데 나중에 제가 또 한번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걸 통합하는 게 좋냐?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세 개를 나눈 걸 통합하는 게 좋냐? 그러면 최적화 방안들을 따져서 꼭 그게 좋지만은 않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부분이 두 번째 원인이고, 세 번째는 요거를 필요한 부분만 읽으면 되는데 이 파일을 전체적으로 읽다 보니까 이걸 방치했기 때문에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도 고쳐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거를 그리고 계속해서 아까 API를 13번이나 호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호출할 때마다 얘가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계속 누적적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누적적으로 호출하는 부분 때문에 비용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는 구조라고 얘기하고요. 따라서 문제가 이렇기 때문에 최적화는 일단은 아까 프로젝트 히스토리를 다 읽는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필요한 항목들만 추출해서 에이전트한테 전달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출력을 쓸데없이 에이전트한테 줄 때, 그리고 아카이브로 만들 때 두 번이나 LLM을 사용해서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쓰게 하고 있는데, 한 번만 작성을 해서 나머지 스냅샷 저장할 때는 그냥 복사하는 지시 명령으로 굳이 두 번 출력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세 번째는 아까 싱킹이 저도 몰랐는데 막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제가 API로 작업을 할 때는 맥스 토큰을 설정을 해서 길이를 너무 많이 장대지지 않도록 설정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걸 CLI로 사용할 때도 이런 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맥스 싱킹 토큰이라는 이런 매개 변수가 생겼나 봐요. 요즘 모델에 와갖고는. 요거를 설정을 하면 얘가 너무 과도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요거 싱킹을 억제하는 환경 변수를 적거나 아니면 프롬프트에 장황한 추론 없이라는 지침을 넣을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모델을 좀 사고하거나 창의적인 일에는 소넷을 써도 되는데 그냥 판별하거나 이런 건 하이쿠 써도 된다. 그래서 모델도 좀 바꾸는 걸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흔히 일반적으로 하는 거죠. 그 지침서 MD 파일의 내용을 조금 더 축약적으로, 중복적인 내용 없이 축약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까지 제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비포 앤 애프터 또 제가 예상 비용을 얘기해 달라 그랬죠. 기존에는 하루에 이게 $5, $7였는데 ABC 2를 했을 때는 $3, $4로 줄어들고, 여기서 하이쿠 모델까지 추가하는 부분을 하면 하루에 1.5에서 $2.5만 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상 비용이 1에서 뭐 $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한번 얘가 시키는 거 A, B, C, D, E 다 해가지고 얼마나 나오는지, 목표가 정말 1.5에서 1.5 정도 나오면 좋을 텐데요. 네, 그러면 바로 요거를 실행해야 될 텐데, 저는 이 엔티그래비티에서 클로드 코드를 익스텐션으로 깔아서 이거 에이전트 시스템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그러면 이제 너가 분석해 준 내용 바탕으로 엔티그래빅 내에 익스텐션으로 설치한 클로드 코드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이제 수정을 시키려고 하는데 입력할 프롬프트를 정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클로드 코드가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고칠 수 있도록 핵심만 간결하게 작성하죠. 걔는 이미 내 프로젝트 파일에 대해서 거기 살고 있으니까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으니까 핵심만 간결하게 작성을 해 달라고 했거든요, 네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근데 얘가 되게 핵심만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도 막 저렇게 파일 이름까지 다 얘기를 넣어 가지고 장황하게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긴데." 하면서 "예시는 요렇게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다시 요렇게 한 반 정도 줄여서 7 가지를 제안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로 클로드 코드에서 수정을 해서 비용을 얼마 줄일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걸 복사를 해서 바로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로드 코드에 저 1 번을 그대로 붙여서 넣었고요. 그래서 1번 내용은 그 아까 프로포절 히스토리를 쓸데없이 다 긴 걸 다 읽으니까 필요한 부분만 떼서 전달하자는 거였죠. 그래서 저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8 배속으로 좀 돌려 볼게요. 그래서 얘가 지금 새로운 대화창이라서 요 클로드 코드도 제 요 에이전트 시스템을 좀 파악하는데 지금 그랩이나 리드 같은 걸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그 페이블이 적어 준 거 중에 자기가 모르는 게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되게 생각보다 많이 서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매핑이 안 된다고 저한테 저걸 매핑을 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파일을 다 준다고 줬지만 빈 파일이 있었는지 어떤 건지 선택을 해 달라고 합니다, 헷갈린다고. 그래서 제가 "저건 저거야."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 줬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8 배속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료가 됐다고 저거를 새로운 함수를 추가를 해서 저 프로포즈 이제까지 기획안 히스토리를 다 읽는 게 아니라 저기서 필요한 부분만 읽을 수 있도록 저렇게 바꿨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요런 걸 통해서 이제 비용을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외에도 또 뭐 버그를 고쳤다고 하네요. 근데 요걸 사용하도록 지침서를 수정해야 된다고 하네요. 안 그래도 프롬프트 2 번이 실제로 이제 파일 참조를 전체를 참조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고친 그 부분을 참조하도록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2 번은 다 붙여 넣지 않고 그래. 에이전트가 그 요약본을 참고하게 해 줘라고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네, 요것도 8 배속으로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 지침서도 각각이 저 변경된 거를 참고할 수 있도록 수정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는 이 proposal history는 계속해서 나올 건데 에이전트들이 이제 요약본을 읽기 때문에 캐시 쓰기 토큰이 크게 줄어들 거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도 바로 수정을 해 볼게요.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그걸 하나로 다 읽는 게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애널리스트한테 필요한 거, 트렌터한테 필요한 걸 떼서 주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그 떼서 달라는 그 작업인데 이 부분도 역시 8 배속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이거 제가 7개 수정하는데 1 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8 배속을 했는데 완료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렇게 파일을 나눠서 준다고 얘기를 하고 네 번째도 바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크리틱이 계속해서 기획안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파이썬 코드를 계속해서 매번 작성하고 그거를 매번 작성하게 하지 말고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고걸 사용하도록 하자 그거거든요. 그래서 고 내용을 또 수정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출력 파일이 크게 줄어든다는 거죠. 매번 그 파이썬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 그래서 고 부분도 이제 수정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읽는 부분, 쓰는 부분, 토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확인을 해서 고치는 거죠. 네, 5가 2번 저장, 동일한 내용을 2번 출력하는 부분인데 한 번만 출력을 해서 그 나머지는 복사하도록 해 달라고 하는 지침이었는데요. 그래서 5 번째도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죠. "너 지금 그래서 CLI로 실행하든 스케줄러로 실행하든 똑같은 거지? 2번 내용 작성하지 않지?" 제가 중간에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클로드 코드가 좋은 게 중간에 얘기를 해도 바로 얘기를 하든지 좀 기다리다 얘기를 하든지 그걸 어쨌든 반영을 해 줘요. 반영을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수정을 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6번 아까 싱킹할 때도 출력이 잡힌다라는 거 처음 알았죠. 그래서 그 싱킹할 때 맥스 토큰 한도를 맥스 싱킹 토큰 6,000 개로 설정을 하고 그다음 하이크 모델, 크리틱 같은 경우에는 하이크 모델로 바꿔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것도 이제 바로 수정을 해서 8 배속으로 보여 드리고요. 네, 완료가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자기가 무슨 오류를 고쳤다고 그것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로드 코드가 물론 실수도 많이 하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짓도 가끔 해 놓지만 이렇게 파일 전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정해 주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까 클로드는 5로 바꿔 달라고 그랬는데 너 아직도 하이쿠로만 바꾸고 4.6 그대로 썼네? 5로 바꿔줘 했더니 이제 소넷 4.6을 5로 바꿨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지침서를 경량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걸 붙여 넣어서 그래서 요걸 좀 압축적으로 좀 작성해 줘. 중복표는 없애고 압축적으로 작성을 해 줘 하려고 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약간 저는 빨리 될 줄 알았는데 이게 파일 하나하나를 얘가 고쳐 가지고 저한테 저거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저렇게 고쳤다. 이 부분을 이렇게 고친다. 이렇게 고친다.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저렇게 고쳤다. 저렇게 압축했다. 이게 빨간 게 바뀐 부분이죠. 아, 빨간 게 바뀐 부분이 아니군요. 네. 요렇게 수정을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침서 경량화까지 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별로 요거는 많이 수정이 안 된 것 같아요. 9,000자였는데 8,000자. 총 31,000자인데 31,000자라고 해서 한 3% 정도 줄었다고 하던데 그러면 바로 결과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터미널을 열고요. 나 이제 여기서 실행을 명령어 알려줘 해서 저 파이프라인 명령어를 CLI로 실행을 했고요. 지금 아까 비용 보셨겠지만 5.0이었는데 지금 그 뒤에 커뮤니티가 돌아가서 5.6으로 바뀐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테스트를 하려고 프레이즈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제 프레이즈가 2A가 시작됐네요. 그리고 이제 완료되었다고 하는데요. 2B까지 비용이 얼만큼 됐을까요? 그래서 봤더니 아까 5.6, 그 커뮤니티까지 해서 5.6이었죠. 새로 5로 바꿨을 때 비용이 1.34가 됐습니다. 그 대신 이제 하이쿠 비용이 조금 늘어났죠. 아까 0.01에서. 그래서 비용을 보시면 정확하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지만 처음에 비포에서는 4.6을 사용해서 총 5.02달러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작업들을 했었죠. 쓸데없는 파일을 읽지 않게 하거나 부분만 읽게 하거나 모델을 변경하거나 맥스 싱킹 토큰을 설정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랬더니 아까 보셨다시피 비용이 이제 소넷 5를 1.34를 썼고 하이쿠를 0.26을 더 써서 1.6달러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생성하는데 1.02달러가 들었다면 지금 1.6달러가 들어가지고 약 68%가 절감이 됐더라고요. 요게 그러니까 3.5달러 정도니까 3.1배가 저렴해졌습니다. 그러면 혹시 퀄리티 부분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좋아, 비용은 60% 이상 줄었는데 오늘 나온 퀄리티는 어때? 라고 물어봤거든요. 했더니 제가 아까 테스트한다고 성급하게 처음에 베이스라인을 한 거 작성해 버리셨는데 다행히 로그에 그 기록이 남아 있어가지고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1위 픽은 완전 동일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새로 이제 업데이트가 됐겠죠, 얘가. 제가 아까 지워버리고 다시 했으니까 1위 픽은 똑같이 흔들리지 않았고 두 번째 서술의 깊이를 봤더니 오히려 일부 항목들은 더 서술의 깊이가 더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얘가 얘기를 하는 게 어떤 변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하나하나 테스트를 해보고 돌리고 해보고 돌리고 해야 되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돌려서 수집된 거기 때문에 어떤 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쨌든 처음에 비포 앤 애프터 예측해주고 했을 때 비용이 한 1.5달러 정도 나올 것 같다. 70% 절감될 것 같다고 했는데 진짜로 이제 70%가 절감이 된 거죠. 확실한 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세고 있는 AI 에이전트 비용을 단순히 프롬프트를 뭐 반으로 줄이거나 압축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어디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비용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혹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도 클로드 코드든 헤르메스든 AI 직원을 하나 붙여보고 싶은데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설명란에 있는 AI 직원 3분 진단부터 한번 해보세요. 진단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자동 효과가 클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1대1 커피챗을 요청드려서 어떤 업무를 자동화하면 좋을지, KPI는 뭘로 잡아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